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유럽의 명문 클럽들이 모여 새로운 리그를 출범하겠다는 공식 발표를 했고, 이 충격파가 사실상 유럽과 전 세계 축구 전반에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이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어쩌면 손흥민 선수는 앞으로 월드컵에도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도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유럽 명문구단 12개 클럽이 모여 다음 시즌부터 유럽 슈퍼리그를 출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12개 구단은 프리미어리그의 맨시티, 맨유, 리버풀, 첼시, 토트넘, 아스날로 6개 클럽, 라리가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3개 클럽, 세리에A는 유벤투스, AC 밀란, 인테르 밀란으로 3개 클럽, 이렇게 총 12개 클럽이 참가하는 것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곧 3개 구단이 합류해 15개 구단이 참가를 확정하고 5개의 수준 높은 클럽을 매 시즌 초청하는 것으로 해 20개 클럽이 모여서 치르는 대회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자국 리그 경기를 위해 주중에만 경기를 치를 것이고 20개 클럽은 10개씩 2개 조로 나누어 각각 홈앤더어웨이로 조별 리그를 치러 각 조 3위까지 6개 팀이 토너먼트에 진출하고 각 조의 4위와 5위가 플레이오프를 거친 후 이긴 클럽이 토너먼트에 합류해 8강 토너먼트를 시작하고 역시 챔피언스 리그와 비슷하게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치러 결승전은 중립경기장에서 단판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재 시점까지 아직 발표를 확정하지 않은 3팀이 어디인지 그리고 초청받을 5개 팀이 어느 팀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대회 출범을 두고 바이에른 뮌헨과 도르트문트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하니 이 세 클럽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문제는 이 리그를 창설하고 주도하는 것에 있어서 FIFA나 UEFA가 전혀 관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기 명문 구단들이 FIFA나 UEFA의 제재 없이 자신들만의 리그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FIFA나 UEFA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존 자신들이 구축해놓은 생태계에 대교란을 예고하는 대회이다 보니 가만히 좌시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문제는 FIFA나 UEFA에서 발표한 징계 조치입니다. 이 슈퍼리그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앞으로 FIFA나 UEFA가 주관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월드컵이나 챔피언스리그 같은 대회에 출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알려진 대로라면 토트넘이 이 대회 참가해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나서게 되고 FIFA나 UEFA가 이 대응책을 고수할 경우 손흥민 선수는 월드컵이나 챔스에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당장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협회의 통제를 벗어난 대회를 창설하겠다는 빅클럽들, 그리고 그런 클럽들을 막으려는 기존 협회들과의 싸움, 이 고래들의 싸움에서 새우등이 터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사실 토트넘 같은 한 클럽에 소속된 선수들이 구단에서 대회를 나가는데 어떻게 안 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선수가 그 대회 참가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FIFA나 UEFA에서는 그 선수의 월드컵 출전을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심지어 프리미어리그는 이 대회에 참가하는 클럽은 프리미어리그 참여를 금지시키겠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그럼 4년에 한 번 열리는 월드컵을 위해서 선수들이 팀 스케줄을 거부해야 하는 걸까요? 구단들과 협회와의 힘싸움에 선수들이 볼모로 잡혀있는 중간에서 아주 난처한 상태에 빠진 현재 상황입니다. 그럼 이 대회는 왜 창설된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무엇도 이 이유를 넘어설 만큼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바로 돈이죠. 코로나 상황으로 재정적 타격을 많이 받은 각 구단들은 매 시즌 출전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불안정성의 챔피언스 리그보다 무조건 출전이 고정으로 보장되는 리그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슈퍼리그의 창립 클럽 12개 팀은 무슨 일이 생겨도 늘 이 대회 출전이 보장됩니다. 안정적인 고정 수익의 확보죠. 그리고 금액 배당도 어마어마합니다. 참가하는 이 12개 클럽에게는 인프라 투자와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해 각 구단별로 4조 6,845억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대회에 걸린 돈이 총 83조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잔치입니다. 이건 챔피언스리그 수익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죠. 챔피언스리그 우승 상금이 약 266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승까지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금을 모두 더하면 약 1077억 정도이죠. 이 12개 구단이 이런 폭풍과도 같은 파장과 비난을 알면서도 이 대회에 참가하려는 이유가 되는 것 같네요. 당장 UEFA는 이 팀들을 상대로 약 67조 원에 달하는 소송을 준비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돈으로 시작해 돈으로 흘러가는 싸움입니다. 이 대회가 그들의 바람대로 성공적으로 진행될지 아니면 FIFA나 UEFA의 저지에 막혀 실패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이 대회의 메인 투자자가 바로 미국의 JP 모건이라고 합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은행이죠. 시가총액만 400조 원에 달하는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상금을 걸면서 대회를 출범할 수 있는 것이겠죠. 게다가 이 대회에 참여하는 구단들이 전 세계에서 인기 최상위 구단들입니다. 이 유럽 슈퍼리그의 회장은 레알 마드리드 회장인 플로렌티노 페레즈, 부회장은 유벤투스와 맨유의 안드레아 아넬리와 조엘 글레이저입니다. 맨유, 리버풀, 레알, 바르셀로나. 유럽 시장을 넘어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구단들이죠. 이 팀들이 빠져나간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이 팀에서 뛰는 선수들이 빠지는 월드컵. 이 힘싸움에서 먼저 백기를 들게 되는 쪽은 어느 쪽이 될까요? 전 세계 단일 스포츠 이벤트 중 가장 높은 시청률로 가장 강력한 파워와 수익을 창출하는 월드컵. 그로 인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FIFA가 유명 선수들의 이탈로 인한 월드컵의 가치 하락으로 결국 먼저 백기를 들게 될지, 아니면 이 슈퍼리그에 참가하는 팀들이 축구계의 전방위적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이 파장에 막을 내리게 될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거대한 충돌 속에서 손흥민 선수같이 중간에 끼어있는 선수들이 이 싸움으로 인해서 피해받고, 그로 인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최고의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되는 피해 또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세요. 역시 I guess.